미국 스포츠 캐스팅은 26일 한국 시간 다저스의 류현진이 내셔널리그 4위 영상을 수상하는 이유 3가지라는 제하의 기사를 내보냈다. 올 시즌 류현진은 대단했다. 오는 29일 샌프란시스코전에서 시즌 최종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28경기에서 175이닝을 소화하며 13승 5패 평균 자책점 2.41의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평균 자책점은 메이저리그 전체 1위를 마크 중이다. 스포츠 캐스팅은 류현진의 활약상을 짚으며 4위 영상 수상 이유 3가지를 소개했다. 먼저 커리어 하이 시즌이다. 일관성 있는 모습은 플러스 요인이 됐다. 또 32살의 적지 않은 나이에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매체는 류현진은 데뷔 시즌과 2년차를 제외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비록 그가 나이가 많긴 하나 올해 처음으로 올스타전에 출전했고 내셔널리그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선발 투수였다. 마운드에서 눈길을 끌 만한 화려한 기술은 없으나 일관성이 있고 치명적인 투수다. 타자들이 그를 상대로 안타를 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고 극찬했다. 두 번째 이유는 평균 자책점이다. 매체는 류현진의 잠재적인 경쟁자들이었던 마이크 소로카, 제이콥 디그롬, 맥스 슈워저 등은 2.51에서 2.65 사이에 있다. 하지만 류현진은 평균 자책점 부문에서 독보적이다. 방어율은 선발 투수가 얼마나 효과적인 피칭을 했는지 보여주는 척도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류현진은 첫 2시즌 이후 가장 완벽한 시즌이었다. 2017-2018 시즌도 평균 자책점은 좋았지만 경기 수가 많지 않았다. 지난해 평균 자책점 1.87의 기운을 이어간 좋은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생산성이다. 다저스의 불펜진이 탄탄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류현진의 13승은 대단한 업적이라고 봤다. 매체는 류현진의 13승 5패의 기록은 사람들에게 흥분을 불어넣어줄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류현진의 시즌은 답답했다면서 하지만 과소평가되어 왔다. 몇 번의 등판은 류현진의 실수지만 그가 기록한 10번의 노디시전은 다저스의 문제였다. 다저스의 불안한 불펜 때문에 류현진의 업적은 더 돋보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디그롬은 지난 26일 한국 시간 미국 뉴욕시티 필드에서 2019 메이저리그 MLB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 7이닝 2피안타 1볼넷 7탈삼진 무실점 호투를 펼치며 시즌 11승을 순학했다. 이날 호투로 디그롬은 평균 자책점을 2.51에서 2.43과 호열고 204이닝 55자책까지 떨어졌다. 이 부문 1위 류현진 2.41, 과 0.1의 격차를 이어가던 디그롬은 이날 호투로 격차를 0.02까지 좁히며 류현진을 바짝 추격했다. 이제 공은 류현진에게 넘어갔다. 디그롬은 이날 경기로 정규 시즌 마지막 등판 일정을 마쳐 더 이상 마운드에 오르지 않는다. 하지만 류현진은 오는 29일 오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 선발이 한 차례 남아있다. 이날 결과에 따라 평균 자책점 1위의 행방이
가려진다. 류현진이 1위를 수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따른다. 적은 실점으로 많은 이닝을 소화하는 것이 좋은 시나리오지만 디그롬과의 격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 류현진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는 순간 타이틀은 디그롬에게 돌아간다. 류현진의 타이틀 수성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 우선 디그롬의 평균 자책점을 소수점 내 자리까지 따져봐야 한다. 올 시즌 204이닝 동안 55자책점을 기록한 디그롬의 평균 자책점은 2.464다. 이를 기반으로 류현진의 1위 시나리오를 실점을 가정하고 계산해봤다. 무실점은 류현진의 평균 자책점이 떨어지기만 하니 이는 제외하고 계산했다. 1실점 시나리오는 무난하다. 2.1이닝 이상만 소화하면 된다. 1이닝만 소화한다면 2.45를 기록하지만 1회 아웃까지 1실점으로 틀어막으면 2.4256으로 소수점 내 자리에서 디그롬을 앞서며 1위를 수성한다. 하지만 2실점 이상은 조금 곤란하다. 2실점을 할 경우 6이닝 2.427로만으로는 디그롬을 뛰어넘을 수 없다. 6회에서 아웃 카운트를 하나 더 올려야 2.424명으로 떨어뜨리며 타이틀을 얻을 수 있다. 3실점 이상은 게임 오버다. 3실점을 기록했을 경우 류현진이 9이닝을 모두 채워 완투를 한다 해도 평균 자책점은 2.4368로 디그롬보다 1, 2가량 더 높다. 타이틀은 디그롬에게로 돌아간다. 결국 류현진은 평균 자책점 1위와 팀 승리까지 챙기기 위해선 6.2이닝 이상 2실점 이하의 피칭을 해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하지만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있기에 로버츠 감독이 류현진을 5이닝 이상 마운드에 올릴지는 미지수다. 때문에 류현진은 1실점 짠물 피칭을 이어가야 안정적으로 1위를 수성할 수 있다. 중독성 있는 멜로디에 맞춰 류현진이 춤을 춥니다. 상업 복장을 하고 말이죠. 27일 한국 시각 펫코파크에서 열린 샌디에이고와의 4연전을 마친 다저스 클럽하우스는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하는 다저스 선수들은 각기 다른 의상을 준비했습니다. 류현진이 가장 먼저 선보였습니다. 아기 상어 복장을 하고 클럽하우스로 들어옵니다. 이번 이동은 특별했다. 2019년 정규 시즌 마지막 원정 이동이었고 다저스 선수단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선수단 전체가 독특한 의상을 입고 이동했다. 루키 신고식으로 잘 알려진 드레스업 데이였다. 신인 선수들이 우스꽝스런 복장이나 다양한 캐릭터로 변신해 함께 즐기는 메이저리그의 전통. 신인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한 기념으로 매년 9월 마지막 주 원정 경기를 마친 뒤 치러진다. 선수들은 추억을 쌓고 팬들에겐 새로운 볼거리였다. 류현진은 상어로 분장했다. 다저스 공식 트위터에는 류현진과 그의 동역 이종민 씨, 개인 트레이너 김용희 1코치가 상어 의상을 입고 아기 상어 노래에 맞춰 춤추는 영상이 올라왔다. 다저스는 이날 선수단뿐만 아니라 코치진, 구단 직원,
중계진까지 전세기를 타고 이동하는 전원이 분장을 하고 원정에 참석했다.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시즌 마지막 원정 이동 시기에 신인 선수들에게 우스꽝스런 분장을 시키는 루키 헤이징을 진행하고는 한다. 그러나 이번 다저스의 경우처럼 선수단 전원이 참여하는 분장 파티를 열기도 한다. 지난 2015년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도 선수단 전원이 분장을 하고 원정 이동을 했었다. 딱 한 사람 빠진 이가 있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다. 집이 샌디에이고에 있는 로버츠는 이날 저녁을 가족들과 함께 보낸 뒤 별도 항공편으로 샌프란시스코로 이동 예정이다. 아쉽게도 그의 분장한 모습은 볼 수 없게 됐다. 최근에 점차 사라지는 추세이지만 다저스는 이날 신인뿐만 아니라 베테랑들까지 전체 선수들이 다 함께 파티 형식으로 즐겼다. 지난 2013년 빅리그 데뷔 첫 해 마시멜로 맨으로 변신했던 류현진은 이날 아기 상어 캐릭터로 변신했다. 미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로 그의 변신에 다저스 동료들이 빵 터졌다. 김용일 트레이닝 코치와 이종민 통역도 류현진과 같은 파란색 아기 상어 캐릭터 복장을 입고 클럽하우스에 나타났다. 세 사람은 상어 가족 동료에 맞춰 좌우로 크게 박수치는 율동을 10초가량 선보였다. 미리 준비해온 듯 율동 호흡이 잘 맞았다. 류현진의 앙증맞은 춤에 동료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다. 류현진의 여러 선수들이 다양한 복장과 캐릭터로 눈길을 끌었다. 코디 벨린저는 미국 프로농구 NBA LA 레이커스 르브론 제임스 유니폼을 입고 농구 선수로 변신했고, 작 피더슨과 가빈 럭스는 미식축구 NFL 필라델피아 이글스 유니폼부터 어깨 패드, 헬멧과 마스크까지 풀 착용했다. 클레이튼 커쇼와 워컵 율러는 나란히 영화 주랜더 속 모델 패션을 재현했다. 가장 앞권은 신인 더스틴 메이였다. 공포의 피에로 페니와이즈로 분장해 좌중을 압도했다. 류현진도 메이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이날 다저스는 최고, 최악의 선수들을 하나씩 고른 뒤 샌프란시스코 원정으로 이동한다. 다저스는 28일부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원정 3연전을 갖는다. 정규 시즌 마지막 일정이다. 류현진은 29일 오전 5시 5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방문 경기에 선발 등판할 예정입니다. 나는 너에게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래. 동영상에 맘에 드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